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0년대 월드컵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고 2022년 대한민국과 월드컵에서 맞붙게 된 하늘색 군단 우루과이 대표팀 베스트 11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A매치 1년간의 출전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세르지오 로제트입니다. 우루과이의 골문을 10년 넘게 지키며 A매치 130경기를 돌파했던 무슬레라는 우루과이 골키퍼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무슬레라의 부진, 부상이 겹치며 우루과이 골키퍼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고 바로 나시오날의 로체트가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로체트가 우루과이의 수문장을 맡은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우루과이가 부활을 할 때 이 로체트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타바레즈 감독이 경질되고 새 감독 디에고 알론소는 무슬레라 대체 선수로 무려 7명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9살의 로체트가 첫 국대에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체트는 2021년 우루과이 리그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될 만큼 발군의 실력을 자랑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따라서 무슬레라는 부상 복귀 후에도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슬레라가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흐름상으론 로체트에게 무게가 많이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마티아스 올리베라입니다. 라리가의 헤타페는 2016년 이후 우루과이 선수 커넥션이 발생하며 매해 5명 정도의 우루과이 선수를 보유하면서 육성까지 했습니다. 그중 헤타페 풀백으로 이른바 떡상 중인 올리베라 역시 신인 감독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픽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과정은 골키퍼 로체트가 선발된 배경과 매우 흡사한데 당시 2021년 11월 기존의 레프트백 주전 마티아스 비냐가 근육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대체로 발탁되었고 또 합격점을 받을 만한 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돌적인 압박과 부드러운 발밑 그리고 탁월한 길목 차단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185cm에 이르기 때문에 상대 크로스에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편입니다. 2021년부터 나폴리와 진하게 연결되고 있는 올리베라는 조만간 더 큰 클럽으로 이적에 유력해 보이는 우루과이 수비의 미래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로날드 아라우오입니다. 우루과이의 세대 교체에서 중요한 수비 라인을 담당을 하고 있는 아라우오는 바르셀로나에선 3백 센터백 중 한 자리를 맡고 있고 데스트가 부진에 빠졌을 때 라이트백, 우루과이 국대 역시 센터백과 오른쪽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활약 중입니다. 즉 언제든지 포지션을 넘나들 수 있는 축구 지능이 높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아라우오는 2021년엔 센터백, 2022년엔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기도 했죠. 공격 능력이 워낙에 탁월한 점도 우루과이 축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였고 공격, 수비, 패스까지 이른바 육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탓에 간간히 판단 미스나 잠부상이 있다는 게 왼쪽에 올리베라가 185cm로 풀백지고 큰 편인데 아라우오는 191cm로 더 큽니다. 스피드도 바르셀로나 탑급으로 빠른 편입니다. 1대1 수비 능력에선 라리가에서 이 선수를 따라올 선수가 없다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겐 매우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디에고 고딘입니다. 30대를 훌쩍 넘긴 디에고 고딘이 여전히 우루과이 대표팀을 뛰는 것도 놀랍고 4회 연속 우루과이의 월드컵 진출에 항상 함께했다는 것도 경이롭습니다. 주장 완정을 단지 8년째 2022 월드컵 역시 우루과이는 고딘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있기에 똘똘 뭉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날두만 라스트 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묵묵히 수비길만 걸었던 고딘도 이제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장식을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루과이 축구를 넘겨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루과이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수비진의 고딘이 얼마만큼 리딩을 해주고 뒤처지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시즌 동안 잠부상에 코로나 포함해 거의 20경기 이상을 빠져 내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호세 히메네즈입니다. 고딘이 노세어로 힘든 면이 있더라도 우루과이는 아라우오라는 괴물 수비수에 호세 히메네즈까지 있기에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아틀레티코에서 9시즌 동안 200경기 이상을 뛰며 최상위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는 히메네즈는 올해도 여전히 다를 바 없이 훌륭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커버 범위, 1대1 수비, 수비라인 조율, 공중볼 경합 등 가끔 나오는 실수를 제외하면 완벽에 가깝지만 변수는 잦은 부상 빈도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타이밍에서 말이죠. 2022년 11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히메네즈는 최근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10월과 11월 달 사이에 모두 뛰지 못했습니다. 만약 히메네즈가 부상으로 센터백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아라우호가 센터백으로 나오거나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뛰고 있는 세바스티안 코아테스가 센터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시 최근 1년 동안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입니다.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 후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다고 말할 정도로 일취월장 중인 벤탄쿠르는 이미 지난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대표 중원자원으로 8강까지 모두 선발로 뛴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뒤 더 물이 올랐죠. 지난 세대부터 우루과이가 중원이 약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벤탄쿠르의 성장은 우루과이의 차세대 코어라인을 담당하기에 충분해졌습니다. 물론 벤탄쿠르가 전문적인 수비적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베시노, 토레이라 같은 백업 멤버들이 언제든 투입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우루과이의 중원은 벤탄쿠르를 주축으로 쭉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럽에서 입지가 흔들렸던 적은 있었지만 국대만큼은 감독이 바뀌어도 굳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뛰며 볼 간수에 능하고 좋은 짧은 패스와 드리블을 가지고 있는 벤탄쿠르는 분명 한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우루과이에선 붙박이 중원 자원이고 때로는 측면으로 빠져서 윙어로도 활약이 가능한 발베르데. 정작 레알 마드리드 클럽에선 안젤로티 부임 후에 주전 자리를 또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 모드리치, 카제미로를 끝까지 쓰는 안젤로티의 보수적인 기용에 들쭉날쭉한 출장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바르셀로나전 선발 풀타임으로 나서 팀이 4골차 대패를 당했음에도 엘클라시코전에 사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니시우스와 함께 찬사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운동 능력이 발휘된 경기였기 때문에 안젤로티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고 봐야 할 정도. 우리나라가 중원 싸움에서 우루과이에게 밀린다면 지금 한창 폼이 오르고 있는 발베르데에게 크게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 윙어에는 데 아라스카에타입니다. 남미 플라멩고에서 활약 중인 데 아라스카에타는 한국 팬들에겐 너무나 낯선 이름입니다. 그나마 피파 2020 푸스카스 시상식 때 손흥민의 골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게 알려진 정도. 그만큼 멋진 골들을 많이 넣기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경기장에서 데 아라스카에타는 많이 뛰며 우루과이의 찬스 메이커로 활약 중입니다. 10번스러운 개인기, 스피드, 슈팅 모두 날카로워서 브라질 플라멩고를 2년 연속 리그 정상에 서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남미 챔스인 리베르타도레스에서 12경기 4골 8도움의 8군의 활약, 브라질 리그 MVP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우루과이가 극적인 본선 티켓을 얻는데 마지막 쐐기골을 박아넣은 것도 이 데 아라스카에타였습니다. 우리나라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는 데 아라스카에타를 적극 활용해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파쿤도 펠리스트리입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막내인 펠리스트리는 맨유 소속이지만 현재 스페인 1부 리그로 임대료가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인데 그리 눈에 띄는 활약이 아님에도 대표팀에서의 모습은 완전 딴판입니다. 2022년에 발탁이 된 그는 A매치 두 번째 경기인 베네수엘라전에서 도움 2개를 적립하면서 감독 알론소의 눈도장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너무 어리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은 남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오른쪽 자리에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등 차선책을 쓸 정도였습니다. 감독의 성향 자체가 4-4-2 전술에서 윙어를 적극적으로 쓰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펠리스트리가 최종 카타르행 비행기에 오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에는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로 이제 35세에 접어든 수아레즈는 카바니와 함께 2010년대 우루과이 공격의 대표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 그가 2018년 이후로 부상이 많아지면서 대표팀에서 빠지는 경기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미 예선에서 팀의 골잡이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새 감독 부임 이후 가장 중요했던 파라과이전 결승골에 주인공이 된 것 말입니다. 동갑내기 공격수 카바니가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벤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수아레즈는 아직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해결사 본능이 다분해서 한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아레즈가 전성기 기량에서 내려와 활동량도 예단치 못하고 영향력이 줄어들어 기동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레코바, 포를란, 수아레즈, 카바니의 뒤를 잇는 우루과이 대형 공격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999년생의 다르윈 누네스. 이미 포르투갈 리그에서 23경기 21골을 터뜨리고 리그를 초토화시킨 그의 빅리그 이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도 거의 예약된 상태. 이 187cm의 장신의 공격수는 2020년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6골을 넣으면서 주목을 받았고 벤피카가 무려 323억을 주고 데려옵니다. 선수 판매에 있어서 거상이라 불리는 벤피카가 이만큼의 거액을 주고 데려왔다는 것은 이 곱절 이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재능을 발견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 국대에선 어떨까요? 오랜 시간 발을 맞춘 카바니 대신 누네스가 본격적인 선발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부터, 물론 그 전부터 부름은 받았지만 무릎 수술로 장기간 대표팀과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우네즈가 기록한 골수는 아쉽게도 한 골.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 동안 수아레즈, 누네스 조합 완성도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카바니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클래식한 카바니, 수아레즈 조합으로 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패스마스터로 명성을 떨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